예, 이번 시간 이제 17번 문제로서 이것은 이제 수압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SWOT 아마 경영학을 한 사람은 경영학 원론 개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문제결 능력에서 바로 NCS에서 나와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간단히 몇 개의 문제 형태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대로 스왓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강점, 그치? 스트렝스, 위크니스, W, 오퍼튜니티, O, 그리고 트레스,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이 앞에 자를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수압 분석이라는 것은 말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외부랑 내부 환경을 분석한 결과로서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한다. 그래서 이 SWOT 스왓 전략은 네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SO 전략. SO 전략은 이제 말대로 S 강점이자 기회인 전략이죠. 이게 SO 전략, 강점이자 기회인 전략, 그지? SO 전략, 강점 기획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W 전략, WO 전략은 이제 약점이자 기회 전략, W 전략, 약점이자 기회 전략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은 SD 전략. 이것은 위협이자, 그제 이것은 강점, 위협이자 강점, SD 전략, 강점과 위협 전략. 그리고 WT 전략. 이것은 약점과 위협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우리는 어떤 기업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주면서 이 전략 네 가지 전략 중 맞는 것,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략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보다시피 SO 전략은 현재 기회이자 강점이기 때문에 바로 기회를 활용하여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기회이자 또한 그 기회에 내 기업은 강점을 갖고 있잖아. 다른 기업보다 낫단 말이야. 그러면 기회를 활용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공격적인 전략이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 전략. W 전략은 이제 기회이지만 그제 나는 약점을 갖고 있어. 어떤 이 외부 환경은 기회야. 외부 환경은 기회이지만 그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아주 중요하죠. 외부는 그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난 거기 좀 약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건가,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라는 것이 W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이것이 ST 전략. ST 전략은 이제 내가 외부 환경 위협이야. 그러니까 이 산업이 위험하지만 나는 이 산업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어. 강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 환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대강 의미를 알겠죠. 나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점을 강조하면서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으로 답이 나온 경우가 참 많던데 WT 전략입니다. 외부도 환경이 위협 요인이 있고 나도 약해. 그 때문에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을 피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어적 전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중립적이지만 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얘는 방어적이라는 거. 얘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얘는 둘 다 좋아. 얘는 하나 좋고 하나 나빠. 이런 걸 우리가 좀 가미해서. 근데 하나 좋고 하나 나쁜 것이 외부적으로는 좋은데 나는 그지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약점이 있어. 외부적으로는 안 좋은데 이제 나는 이 기업이 굉장히 강해. 근데 내부 환경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대해서 유리한데 이것은 외부 환경은 안 좋아. 얘는 외부 환경은 좋은데 그지? 난 다른 기업에 대해서 좀 약해. 이런 얘기죠. 이건 둘 다 강해, 둘 다 약해. 그러니까 둘 다 강해, 둘 다 약해는 차라리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2번, 3번이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 이거 바로 이제 W 전략과 SD 전략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좀 더 여러 번 보면 이것도 좀 익숙해지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몇 문제,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세 문제 정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 문제 정도만 연습해 본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지 않을까 싶어요. 한 3문제 정도 갖고 나왔네요. 그래서 처음에 본다면 이제 이거 보면 이제 큐커피 전문점에 대한 환경 분석 결과. 그러니까 이것은 큐커피 전문점이라고 나왔지만 그지 사실은 요새 나오는 어떤 외국 기업에서 유명한 어떤 커피 전문점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로 나온 것도 많지만 이제 외국산으로 나온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있을 겁니다. 그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별다방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분석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렇죠. 강점은 이제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어. 이제 뭐 별다방 그럼 누구나 잘 알잖아요.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이것이 커스티마이징에 가능한 고객 주문 방식 구축. 이 말은 지금 이제 별다방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것은 어떤 주문 제작에 관한 거예요. 주문 제작. 이건 뭐 그지 뭐 어떤 브랜드 커피보다 어떤 개인 커피점에서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뉴는 없는 거지만 그지 뭐를 첨가해 달라, 뭘 빼달라, 뭐 그런 식의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도 뭐 이렇게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커피점을 많이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커피 전문점의 강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약점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강점과 약점은 이거 어떤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 기회와 위협은 이제 외부적인 요건입니다. 외부 요건이야. 타사 제품에 대해서 비싼 제품이다. 그지? 이런 인식 있죠. 타사 제품에서 비싸. 거기가 제일 비싸. 그리고 쉽게 맛이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뭐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야. 약간 뭐 맛있는 건 같지만 이것이 어떤 약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회에 해당되는 것은 그지 외부 환경은 가치 중심적인 구매 형태 확산, 가격보다는 가치. 그 다음에 1인당 커피 소비량 증가.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커피를 전문점이 있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거로 돼서 저만 하더라도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새 뭐 꼭 2잔 정도 마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인당 커피 소비량 증가가 이것이 외부적인 기회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위협은 뭐냐? 여기 원두 생산 공정에 대한 기계와 화학 과로 품질 저하. 불합리한 원두 커피 생산으로 인한 그지 사회적 인식 증대. 그리고 커피 전문점 브랜드의 난립. 우리가 이해 가죠. 특히 이제 여기 원두 커피 생산에 대한 기계와 화학 과로 품질 저하. 그리고 불합리한 원두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어떤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임금, 그지 저소득 그리고 후진국 어린애들 노동을 착취한다. 뭐 그런 식의 문제가 가끔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쵸 뭐 학교 한참 배울 나이는 뭐 한 10살 아이들을 이제 원두 커피 생산에 바로 그것을 그지 강요한다. 뭐 이런 것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거 말고도 요새 이제 다른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목화 원면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강제 노역 그리고 어린애 노역에 의한 생산 그거를 내가 그지 바로 구매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운동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여기 관련된 거 불합리한 원두 커피 생산에 대한 자의식, 사회 의식에 대한 증대.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에 대한 전략적으로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그지 가장 적절한 전략을 취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여기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취하라는 거야. 볼까요? 그러면 먼저 이제 기회이자 강점 이게 이제 아까 어떤 거죠? 아까 기회이자 강점이 아까 보는 그지 여기서 이제 SO 전략이지 SO 전략. 강점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난 이제 이 두 가지 내가 내부적으로 강점 기회가 되는데 가격 할인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지?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브랜드 파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 할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 가격 할인한다면 이것은 여기 다른 제품에서 비싸다고 느껴진 이것 때문에 약점.
약점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도 강점에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틀린 걸 제외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O 전략이죠. 기회인데 약점이야. 약점 이런 거를 그지 이런 거 타사 제품에 대한 비싸다 그리고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 타사 벤치마킹을 통한 신제품 개발 이게 아니죠. 약점 자체가 타사 제품과 차별되지 않는 건데 거기다 벤치마킹까지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전략은 그지 강점과 이것은 기회를 살리는 거고 얘는 약점을 보완하는 거고 얘는 위협, 그지 외부적인 위협을 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틀렸어. 다음에 세 번째 제품 라인 축소를 통한 비용 감축. 근데 여기서 이것이 비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약점에 가는 거지, 그지 위협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약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여기 있다면 이제 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비용 감축이라는 것은 이건 약점이지 약점에 대한 것이 위협에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방금 나왔듯이 이거 공정무역 원두만을 사용한 커피 판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협을 그지 위협을 대체하는 거죠. 공정무역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CSR 캠페인 전개. 이 CSR 캠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과 다음에 나왔어. 이건 요새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말대로 말하면 그지 어떤 법적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그지 코퍼레이트 소셜 이제 레스폰시빌리티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요새 들어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거잖아요. CSR.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뭐 HM입니까? HSM. 그리고 이제 뭐 나이키 같은 기업이 바로 이제 거기 미국 중국에서 티벳에서 생산되는 이제 원면을 바로 내가 원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그지 무분별한 중국 그지 애들에 대한 그들이 이제 반대로 불매 운동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CSR이라 그래요. CSR 사회공헌 어떤 기업의 사회공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활동을 우리가 CS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CSR 캠페인이라는 것이 여기에 맞아 떨어지죠. 여기 어떤 그지 불합리한 어떤 원두 생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 이런 것들이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회하는 과정이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답은 이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답이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문제에 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좀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한 문제 더 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18번이죠. 다음 환경 분석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강점은 다양한 부가 기능 탑재를 통한 성능 우위. 강점은 이것은 내부적이죠. 내부적. 이것이 외부적. 기타 디지털 기기 기능의 흡수를 통한 영역 확대. 약점은 제품의 수익성 약화, 제품 간 성능 디자인의 평준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외부적인 기회는 신흥시장의 잠재적 수요, 개인 휴대용 기기의 대중화. 위협은 전자 제품에 대한 사용 기간 단축, MP3폰 디지털 기기와의 경쟁 심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 MP3 플레이어라는 게 생겼어. 그지 이거. 이게 아마 일본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것이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 싶은 것이 MP3입니다. MP3라는 것이 아무튼 이제 디지털 음원을 이제 우리가 소리로 바꾸는 장치죠. 소리로 바꾸는 장치가 이게 MP3 기기야.
그래서 요새는 지금처럼 MP3 폰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모두 음악을 듣는 기능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카세트 테이프, 뭐 워크맨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소니사 우리 대학교 시절에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MP3, 이것이 이제 디지털 기기가 대중화됐죠. 그래서 모두 다 MP3.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몇 개 중소기업에서 성공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LG, 삼성 같은 데서도 다 만든 거로 아는데, MP3 폰이 한참 유행했어. 근데 지금 스마트폰 기기에 그 기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보면 돼. 그러니까 MP3는 다양한 부가 기능 탑재와 성능 우위, 이것이 강점이죠. 어떤 기업 봤을 때 기타 디지털 기기 흡수를 통한 영역 확대. 그러니까 이제 MP3 폰이 이제 MP3가 나옴으로써 여기서 이제 일종의 동영상도 되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영화도 되고 뭐 TV도 되고 그런 기능이 막 추가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안이 이제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 옛날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영화도 되는 어떤 이제 디지털 기기, 우리가 동영상도 되는 기기, 이런 것들이 흡수 영역이 되는 것이 이것이 강점이야. 근데 너도 나도 만들기 때문에 제품의 수익성이 약화, 제품과 성능, 디자인의 평준화, 그냥 다 비슷한 제품을 모두 기업이 만들고 있어. 그리고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 약화. 맨 처음 우리나라가 제품화 시켰지만, 하지만 이제 경쟁력이 다른 나라, 중국에서 막 들어온 거죠. 이것이 어떤 약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는 이제 신흥시장, 그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라든지 다른 시장에 기회가 있고, 개인마다 모두 이걸 가지려 그래. 그런 것들이 기회이자, 다음에 이제 한 번 사면, 그지? 금방 이것이 새로운 기기가 나옴으로써 쓸모가 없게 돼. 그다음에 아주 가장 결정적인 것이 MP3 폰. 그중 스마트폰 전에 MP3 폰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일반적인 우리가 휴대폰이지만 이걸 들을 수 있는. 근데 여기 몇 곡 안 들어가요. 그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뭐 10대 곡분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식의 MP3 폰이 있었어. 그럼 뭐 듣다가 지우고 다시 듣고 해야죠. 다른 걸 집어넣고. 지금 말하면 엄청나게 지금 발전된 거죠. 스마트폰은 거기 뭐 몇백 곡, 몇천 곡도 들어가잖아. 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해볼래요? 자, 구해보세요. 구해보면서 이제 가장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아닌 것은 X로 표시하면서 이제 답을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ST 전략이 저가 부품 사용을 통한, 이건 뭐 이런 사용은 할 필요 없잖아. 차라리 이거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한 고급 브랜드 정책. 저는 이걸 바꾸고 싶거든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이건 강점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정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는 이 WT 전략은 내가 약점이 있고 위협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에 대한 단축이기 때문에, 전 제품의 사용 단축이기 때문에 수명 단축 저가 부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제 뭐 1년 쓰고 버리게끔 싼 제품을 만들자는 거죠. 어차피 비싸고 좋은 제품 만들어봤자 이제 수명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뀌었을 것 같아.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틀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강력한 어떤 강점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고급 브랜드화 할 수 있죠. 강점이기 때문에. 강점에서 나온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적절한 것은 이제 2번 아니면 3번에서 찾아야 될 텐데, 자, 여러분이 어떤 거를 답을 찾았어요? 답은 이제 2번이거든요. 보다시피 이제 어떤 약점에 보면 이제 수익성 악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악화가 있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획득, 이런 것들이 수익성 악화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기회를 이용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이제 가장 적절한 답이 될 겁니다. 다음에 위협은 이제 신흥시장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흥시장 잠재적 수요이기 때문에 이건 기회에서 이용해야죠. 기회에서 이용할 거지 위협에서 이용할 건 아니란 말이야. 신흥시장 수요 트렌드를 반영하다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회에서 이용할 테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여러분이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할 텐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22번, 23번에 관한 문제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도 안 될 정도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래요. 자, A 사업은 총 사업연도가 2년으로 첫 해는 1조 원, 둘째는 4조 원, 1조 원, 4조 원 이렇게 투입하는 겁니다. B 사업은 3년으로 15조 원, 18조 원, 21조 원, 여기가 15, 18, 21 이렇게 투여하는 거야. C는 1년으로 15 한 번만 달랑 들어가는 겁니다. D 사업은 2년으로 15,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E 사업은 6, 12, 24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건이 있죠. 그제 보면 향후 5년간 5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 1차 20조, 24조, 28.8조, 34.5조, 41.5조. 근데 여기서 그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밑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업을 한 번 시작하면 완결될 때까지 중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3년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지 한 번 건너뛰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5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남아도 상관없다. 모자라는 안 되지만 남아도 상관없다. 그렇다고 남는다고 그지? 이월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얘는 5년 안에 반드시 완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이걸 갖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지우고 해볼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20, 24, 28.8, 38, 34.5, 40.5가 이렇게 지금 총이 합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까 하나 있었죠. 얘는 이제 얘가 14, 이게 A는 14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14. B는 여기 15, 18, 15, 18 그리고 21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돼. 자, C는 15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자, D는 이제 15, 8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 E는 여기서 6, 12, 2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기 1, 4가 들어가면 요 합이 20이 되도록 하니까 이제 이거 하나뿐이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15, 18, 21. 그럼 이거는 맞췄죠. 자, 이것도 이제 맞췄습니다. 나머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횡은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종은 이 합이 이걸 넘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은 바로 수십 개가 있어, 수십 개. A가 이걸 때 이게 수십 개 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하는 요령은 이제 이 보기를 가지고 보기에 맞춰갖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보면 20번 세 번째 보면 첫 회에 2 사업만 한다. 첫 회에 2 사업만 하는 경우를 만들어갖고 이제 답을 만들어 보는 거야.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어갖고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겪어갖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이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요.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지? 가장 큰 여서 요 24를 여기다 한번 시도해 봤어요. 제가 24. 그럼 여기가 당연히 12와 6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장 큰 거. 그럼 여기 24가 들어간 상태에서 41.5조 그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큰 수가 뭐냐 보니까 요 21이 여기 들어가면 요 21이 들어가면 그지? 이것은 45니까 안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맨 뒤에 들어가는 것 중에 15. 여기다 한번 15를 집어봤어. 이게 C거든. C가 15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15 이렇게. 여기 34.5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큰 거 요거 21을 집어넣고 싶거든요. 21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33이 되죠. 33. 그럼 여기 18이 되고 여기 15가 돼요. 15.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24죠.
24가 되기 때문에 그지 여유가 있어요. 그것이 24, 8의 여유가 있나? 근데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8과 15 아까 15와 8 있죠. 그럼 이게 넘어서 15와 8이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안 한 이게 4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1이 되죠. 1 이렇게. 그럼 요거 더하면 이것이지 28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되잖아. 이게 충족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A, B, C, D, E.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그지? 예, 하나가 빠졌어. 하나 빠진 것이 D가 빠졌죠. 이거를 D라고 D가 빠졌어요. 요게 지금 2가 되잖아요. 2가 되고 D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D가 빠졌어. 그래서 이걸 15로 본다면 이제 D를 이거를 15, 8을 집으면 요게 합쳐서 24가 되고 합쳐서 24 미만이 되죠. 24가 딱 됩니까? 24가 딱 되고 여기 15가 D가 들어가면 여기는 20 미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조합으로 찾았지만 여기가 이제 A는 이렇게 들어가고 B는 이렇게 들어가고 C는 이거 15 하나고 D는 이렇게 들어가고 E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죠. 이게 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중 20번 위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그 사업계획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면 이제 B 사업은 세 번째, B 사업은 두 번째죠.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A 사업과 D 사업은 첫 해에 동시에 시작한다. 아니죠. D 사업만 첫 해에 동시에 D 사업만 첫 해였기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5번 D 사업은 첫 해에 시작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첫 해에 시작한다. 자, 요 표를 여러분 한번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이제 조금 더 하나 추가가 되죠. 위의 사항을 만족시키려면 S사업을 반드시 첫 해에 시작해야 된다. 그럴 때 5년 중 6조 원의 추경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느 해 추경 예산이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에서 이렇게 하나, 둘, 아까 하나를 빼먹었는데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A, B, C, D, E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1년, 2년, 그리고 3년, 4년, 5년이 들어가고 이 조건은 이제 B 사업을 첫 해 시작해야 된다는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어. B 사업이 첫 해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15, 18, 21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나온 답에서는 B가 2차 연도에 들어갔죠. 1차 연도에 들어가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한 해만 추가시킴으로써 또 다른 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모두 추가 아니라 한 해만 추가 플러스 그지 어떤 알파가 한 해만 추가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한 해가 바로 이제 6조 원 플러스 6조 원을 추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지? 6조 원을 이 중에서 하나만 추가시킬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몇 년도여야 되는가? 또 이거 갖고 조합을 만들어 봐야 돼. 근데 이때는 하나는 어겨도 돼. 아까는 모두 만족했지만 이건 하나는 어겨도 된다. 그 어긴 해가 6이 넘었으면 안 돼.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23번은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기면서 여러분이 찾아보는 걸 하고 21번은요 숙제로 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드렸습니다.